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재다능의 백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뼈 건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에 이제 뼈 건강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요즘도 아니죠. 이제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에게서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결국 근골격계 문제는 대부분 뼈의 건강과 관련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뼈에 어떤 게 좋으냐, 뭘 먹으면 좋으냐,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이런 질문들 저도 많이 받는데요. 같이 알아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 한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고양이를 고아 먹으면 뼈가 좋아진다, 무릎이 안 아파진다, 관절통, 신경통이 낫는다, 뭐 지네를 잡아 먹으면 허리에 좋다. 근데 사실 뭐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성인들께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그죠? 제가 이따가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뭐 동물 뭐 뭐든지 간에 먹는 거는 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나면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고, 사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고양이가 막 잘 뛰어다니고 막 뛰어내리고 이러니까 관절에 좋아서 먹으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당연히 그런 거 실행하시면 여러분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가니탕 먹으면은 좋나요? 요건데, 도가니탕 저도 좋아하는데 이게 씹으면 이게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런 게 연골, 인대 부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걸 고아 먹으면 연골이나 이런 데가 이제 좋아진다. 또 혹은 사골 같은 거, 뼈 부러졌을 때, 저도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뼈가 한 3번은 부러져 본 것 같아요. 사골을 그렇게 끓여가지고 줘줬는데, 이게 사골은 그냥 뼈잖아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뼈 안에는 골수가 있고, 이 골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진액으로 이제 흘러나와가지고 뼈에 그런 성분을 먹게 되는데, 일반적인 꼭 도가니를 안 먹어도 도가니 대신에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골다공, 그 뼈 안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는 뼈 안에 있는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은 왜 발생하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피 속에 칼슘이 있죠.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멸치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칼슘의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이 돼서 피에 떠다니게 되겠죠. 그러면 이 혈중에 있는 칼슘이 우리 몸의 장기 곳곳에 칼슘을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뼈도 우리 장기 일부니까 그걸 나누어 주겠죠. 뼈 안으로 들어가는 칼슘만큼 뼈에서 칼슘이 다시 녹아서 피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우리 몸의 이제 항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들어가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의 세포들은 죽고 사는 것을 반복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골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정도를 유지합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뼈에서 혈중으로 나오는 칼슘은 많은데 이 혈중에서 뼈 속으로 들어가는 칼슘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나오기만 해. 이러니까 골다공증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칼슘이 포함된 음식을 우리가 되게 많이 먹었어요. 뭐 엄청 먹었어. 실제로 음식으로 먹는 것보다 사실 영양제나 수액과 같은 형태로 맞는 게 훨씬 더 많이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약국 같은 데서 그냥 멀티비타민 아무거나 사시면 보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 다 들어있어요. 뭐 전해질이나 이런 거 다 들어있어. 예를 들어 먹었다 치자고요. 그럼 무조건 1일 필요한 것보다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뼛속으로 그만큼이 칼슘을 충분히 많이 먹었는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안 들어가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건데, 많이 먹는다고 어떻게 골다공증이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골다공증의 치료도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이거를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거를 끊어주는 게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사제로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엔 거의 대부분 주사제로 하죠. 대부분
이 고리의 시퀀스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유리되는 칼슘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뼈 안에 칼슘이 일정 농도로 유지되게 만드는 게 골다공증의 치료거든요. 제가 골다공증 환자를 볼 때도 저는 칼슘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타민 D 주사를 하면 했지, 비타민 D 주사는 이제 현대인들이 햇빛을 하도 못 보면 비타민 D는 우리가 몸속에 만들 수 없는 거라서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골다공증을 더 유발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제가 하는 경우는 있는데 실제로 칼슘약은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우리가, 인공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뭐를 많이 먹어가지고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물론 많이 먹는다고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도 사실 틀린 말인데 칼슘의 농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절대 골다공증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병의 병태 생리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생기는 문제점들이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미디어의 문제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듣고 싶은 걸 말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진실을 말하면 비난받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뭐 저도 그런 말 많이 듣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내가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척추에 문제가 있고 혹은 어떤 뼈에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걸 뭘 먹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뭐 제가 요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뭐 칼슘이라든지 뭐 어떤 영양소가 실제로 있어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요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반드시 어떤 것을 먹는다라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안전 가려움 및 자기 관리,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의아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재다능의 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